네, 오늘의 보험 핫이슈 첫 번째는요. 설계와 보상 그리고 보험료입니다. 설계, 보상, 보험료 이 세 가지가 정말 보험 설계의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험은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거니까 제대로 설계를 하셔야겠죠. 저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보험 증권 그리고 설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샵 8181번으로 여러분의 보험 증권 찍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과연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성권 전문가님. 설계가 중요한 이유가 설계를 제대로 잘 해야 또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상을 받으려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내가 가입한 그 담보라고 부르죠. 특약 네. 이런 걸 잘 가입해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가족력 중에 아,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내가 만약에 그러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유는 가장 이렇게 설계라는 부분에서 좀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뇌와 심장이기 때문인데요. 아, 이 뇌와 심장에 관해서 오늘 좀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요 뇌 심장 하니까 또 제가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저의 지인이 이제 자신의 보험 증권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가입했는지 좀 봐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또 제가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봤는데 암도 없고 뇌 심장도 없고 뇌졸중 하나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오혜전 전문가님? 아니, 저희가 네. 그렇게 암, 뇌, 심장 이 3대 진단금이 중요하다고 얼마나 목 놓아서 얘기를 드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중요한 3대 진단금이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허다하고, 또 이렇게 MC님 친구분처럼 네. 중요한 보장을 빼고 보장 범위가 좁은 걸로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또 이런 거를 볼 때는 네. 내가 얼마를 받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뭐 최대한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네. 근데 그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바로 보장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예, 지금 뇌졸중만 가입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뇌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가입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이런 식으로 이제 질병 코드가 있는데요. 네. 이 질병 코드 중에서 세 가지를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여기서 6개를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0개를 모두 포함하는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보험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내가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확률도 한번 볼게요. 확률을 봤을 때 뇌혈관 질환을 100% 확률을 봤을 때 뇌졸중은 67%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뇌출혈은 자그마치 10%도 안 돼요. 아.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가 되면 그래도 네. 한 30%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네. 뇌에 대한 설명을 이제 끝나셨죠? 저는 이제 심장에 대한 설명을 좀 네네.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급성심근경색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드라마에서 하면서 이렇게 뭐 네. 이런 거. 근데 사실 주위에서 급성심근경색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질환은 아니라고 또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심장센터를 가보면 네.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 근데 그 환자분들이 대부분 심장 혈관이 좁아진, 그러니까 급성심근경색의 전 단계인 그러한 협심증으로 인해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인데,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좀 의미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허혈, 이게 좀 단어가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냥 쉽게 혈액이 네. 허하다. 아, 허해지는 건가요? 허하다. 네네. 속이 허하다. 그걸 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혈관의 혈액이 허한 상태.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그렇죠. 얘기일까요? 안 통하는 상태. 그러니까 네. 협심증, 그러니까 얇아져서 피가 네. 잘 안 통하는 상태. 급성심근경색, 혈액이 갑자기 공급이 탁 하고 막혀서 없는 상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허혈성 심장은 사실 부정맥, 뭐 빈맥 이러한 심장 질환하고는 또 달라요. 네. 그러니까 혈액이 없는 상태는 보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성인병, 아까 말씀드린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것들이 성인병이 있다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질환인데 이게 전체적인 심장 질환의 뭐 허혈성 심장 질환이 100%라고 따지면 네. 급성심근경색은 9%대에 밖에 해당이 안 된다. 아.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방송에서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뇌 심장 관련해서 가장 범위가 큰 특약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그 담보명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문가님, 요거 제가 표를 보니까요. 뇌출혈이 9.5%고 급성 심근경색이 9.7%라고 나왔어요. 두 개 다 뭐 10%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오. 10%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대 진단비, 뭐 뇌혈관 질환이다, 허혈성 심장 질환이다, 보통 그냥 흔하게 뇌나 심장에 있는 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걸 왜 가입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입을 할 때 얼마가 나오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받을 확률이 높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하셔야지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보험금 살펴봤더니 머리에서 피 터지는 뇌출혈 진단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돼 있다면 그때 가서는 후회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 짚어주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의 보험 증권을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증권에 뇌출혈만 있는지 혹은 급성 심근경색만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의 보험 증권 스마트폰으로 찰칵 찍어서 샵 8181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조성근 전문가님, 우리가 뭐 보험 준비할 때 보장 범위가 넓게 뭐 준비를 해야 된다. 요거까지는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 문제는 보험료이지 않습니까? 먼이죠. 네. 사실 맞아요. 보장 범위가 넓으면 네. 당연하게 보험료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 같아요. 당연히 비쌉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한번 미리 준비를 해봤는데 네. 20년나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한 40세 남성분께서 한번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을 각각 1,000만 원씩 가입하면 네. 어느 정도 보험료가 나오나 아. 먼저 뇌출혈이라는 걸 살펴봤더니 네. 1,000만 원 가입하는데 2,2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뇌출혈은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 10%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 네네네. 역으로 뇌혈관 질환을 한번 1,000만 원을 준비한다 그러면 10배 정도의 보험료 수준이 나와야 돼요. 한 2만 원 정도. 그렇죠. 그렇죠? 22,000원 정도가 네네네. 나와야 정상인데 네. 한번 계산해 봤더니 12,800원 정도 나옵니다. 아. 그렇다는 얘기는 네. 우리가 사실 22,000원 정도를 납입을 해야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을 12,000원 정도니까 확률상으로 따지는 이 보험사도 보험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구나. 아. 하지만 2,000원보다 12,000원은 비싸겠지요. 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심장 쪽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가장 넓은 범위인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그다음에 10% 정도를 차지하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의 네. 보험료를 비교해봤을 때는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자, 40세 남성 기준으로 네. 20년나 100세 만기에 이 보험사 한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3,120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러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네. 10배가 돼야지 맞잖아요. 3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급성 심근경색이 지금 네. 한 3,000원 정도니까 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3만 원 3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 그럴 것 수가 같죠? 있는데요. 네. 보험료는 네. 6,420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조성근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오.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MC님 지인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뇌졸중만 돼 있었고 뭐 암이나 다른 거는 없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어. 이런 유추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력 중에 아. 또는 이제 가족분들 중에서 네. 뇌졸중 진단을 받고 뭐 쓰러지신 분이 있거나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암이나 심장 쪽 질환은 없었던 거죠. 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뇌졸중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뇌랑 심장은 어차피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혈관이란 걸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 뇌 쪽만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네. 심장 쪽도 같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 허혈성 심장 질환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뇌졸중에서 추가로 뇌혈관 질환까지 보완을 하셔야
완벽하게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재명 전문가께서 사실 뇌혈관 질환과 화혈성 심장 질환이 같은 혈관 질환이라 연결이 잘 될 수 있다,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나는 요 특약은 삭제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실 때 아무거나 막 삭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험증권을 분석을 받으신 후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 방법으로 담보 삭제나 또 수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성근 전문가님, 네.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혹시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네. 좀 원론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건강하고 젊을 때 가입을 해야 된다. 이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가요? 네, 알고는 있지만 화가 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보험 나이라는 거를 이제 산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보험 나이 말고도 내 나이가 먹으면서가 아니라 이 보험 회사들이 이제 3월 달에 법인 회계결산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경제 TV 보시니까 그 정도는 아시겠죠? 네, 네. 그거를 딱 끝내고 나면 뭐라 이익이 별로 안 났네. 좀 그러네. 이러면 야, 보험료 올려.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보통 4월 1일 날 거의 대대적으로 올려요. 그래서 매 4월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 4월 되기 이제 보름 좀 안 남았는데 네네. 아직은 기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사실 지금이 제일 빠를 때다라는 얘기가 네. 좀 이럴 때 쓰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렇군요. 더 고민해봐야지라는 것보다는 좀 결정은 이제 이렇게 이슈가 있기 전에 네.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먼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네. 네, 또 어릴 때 가입하면 좋은 점이 이제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면은 나이 한 살 한 살 먹는 것도 억울한데 네. 보험료까지 비싸면 이거 어떻게 하냐. 네. 이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10살짜리 어린이가 가입하는 암보험과 50대가 가입하는 암보험을 비교를 했을 때요. 누가 먼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50대가 높겠죠. 당연하죠. 네네.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대가 가입하면요. 20년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다 냈는데도 네. 아직도 건강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50대 우리 어머님이 가입한 이 암보험 20년 이내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보험금을 줄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10대보단 높겠죠. 네.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겠죠. 보험금 지급 확률이 그만큼 높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확률들이 다 반영이 돼서 보험료로 산정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가 건강할 때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이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직업이 또 고위험군일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루라도 건강할 때 빨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나는 병원을 몇 번 갔을 뿐인데 이 병원 간 걸로 보험사에서는 보장을 안 해주거나 그 부분을 네. 또는 그 부분을 보험료를 비싸게 받거나 또는 유병자 보험으로만 가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할 때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이득입니다. 네, 방금 오혜준 전문가께서 요 유병자 보험 얘기를 꺼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40, 60대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성질환을 갖고 계세요. 약도 드시고 계시고 또 질병을 앓으셨던 그 경험도 있으신데 이재명 전문가님, 요 일반 종합보험하고 유병자 보험하고 설계에서부터 좀 차이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개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네. 뷔페 좋아하시나요? 좋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배고파요. 근데 중요한 게 네. 저희 가족들이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막 양식, 중식, 한식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일식은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걸 빠뜨렸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돼 있는 뷔페는 네. 그만큼 사람들도 많이 가고 인기가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약 개수가 2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알아본 회사는 220개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근데 같은 회사 상품인데 네.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특약 개수가 네. 70개로 확 줄어드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지금 방금 부패를 예를 드셨는데 네. 사실 일반 보험과 유병자 보험이 만약에 우리가 양식을 좋아한다, 그럼 네. 스테이크 빠질 수 없죠. 네, 네. 회를 좋아한다, 초밥이 빠질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은 다행히 다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뭐가 없냐? 네. 뭐 디저트에서 좀 차이 난다고 해야 아, 되나? 네. 그 메인 요리들은 웬만하면 유병자 보험과 일반 보험이 거의 대부분 갖춰져 네네. 있다. 그런데 입장료가 달라요. 아, 그게 문제였군요. 그러니까 좀 네. 어찌 보면 좀 이재명 전문가, 뭐 오해전 전문가님, 뭐 MC님 네네네. 그 보통 이제 입장하실 때 네. 저분은 한 3접시 드시겠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유병자 보험 입장료 좀 비쌉니다. 아. 뭐 사람 뭐 우리가 형태로 따지면 뭐 이제 정말 운동하셔서 몸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막 10접시씩 드실 것 같은 네네네네네. 그런 요금을 무슨 내셔야 돼요.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예, 저는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입장료가 한 30% 적게는 아. 많게는 2배까지도 차이 네. 납니다. 똑같은 안보험인데 네. 일반 보험에 10,000원이라고 그러면 유병자 보험은 2만 원 또는 25,000원까지도 받는 경우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 보니 이제 설계에서도 보험료를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아까부터 이 보험료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보험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월보험료 부담이 좀 적어야 우리가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조성구 전문가님, 좀 전에 이 보험료 줄이는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셨다면 네. 좀 구체적인 팁을 주실 수도 있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면 형태를 한번 바꿔보자고요. 가입하는 형태를. 네. 우리가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원금이 나오는 거를 일반형 또는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거를 해지했을 때 해지원금이 없거나 적게 나오는 무해지 환급형, 아.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걸로 바꿔서 설계를 해본다면 네. 보험료가 적게는 20%, 많게는 30% 정도를 아끼실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구매 형태가 네. 뭐 직접 가서 결제하는 거냐 아니면 인터넷에서 미리 결제하고 가는 거냐 뭐 이런 형태를 바꾸는 것처럼 네네. 그런 형태를 바꿨을 뿐인데 보험료를 좀 더 아낄 수 있다. 근데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해지하고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유지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거라 네. 이런 형태라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요거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표준형하고 지금 현재 무해지 환급형하고? 표준형이라는 게 네. 총보험료를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네. 20년 납 100세 만기 20세 여자 기준으로 16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게 네. 약 26% 저렴한 12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오. 나이대별로 약간 할인율은 다르겠지만 네. 한 이 정도 20에서 30%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무해지 환급형, 저해지 환급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네. 무해지, 네. 해지를 못 하는구나. 아, 네. 보험을 가입하면 해지를 못 한다고요? 그렇죠. 해지가 이 보험은 막혀 있다. 그렇죠. 한번 아. 가입하면 해지를 절대 할 수 네네. 없다. 그렇죠. 그리고 환급형, 네. 뭔가 나중에 환급을 해주는 게 있구나. 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정말. 예. 제가 실제로 이거를 들었었거든요. 아,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라요.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해지를 했을 경우 환급해 주는 게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무가 들어가는 거고요. 네. 저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해지를 하면 금액이 좀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험료 할인이 되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반해서 네. 내가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는 원래 해지 환급금에 아예 없거나 뭐 조금 적게 받는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요. 네. 요걸 잘 활용해서 나에게 맞게끔 가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재명 전문가님, 요거 보험사별로도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이게 네. 똑같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라 하더라도요. 네. 보험사마다 보험료는 다 제각각이거든요. 아. 그래서 가입을 하실 때는 그냥 한 군데만 알아보시지 마시고 네. 적어도 3군데 이상은 좀 이렇게 알아보신 다음에 어디가 제일 좋은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요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납입 기간 안에 해지했을 경우는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경우지만 그럼으로 해서 요 월보험료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보상을 받으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거지 중간에 해지하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니까 월보험료 저렴하게 요 방법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혜전 전문가님, 보험 설계를 하실 때 이게 좀 포인트다 하고 짚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넓은 보장을 하는 담보로 구성을 해야 되죠.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암으로 기준으로 좀 보면 네. 지금은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대장 전막 내암이라던가 네. 유방암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암으로 보장이 돼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네. 또 뇌와 심장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00% 넓은 보장이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보장들을 같은 돈을 내더라도 네. 내가 보장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좀 꼼꼼히 비교를 해서 설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가족력, 유전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 뭐 혈압이 있다, 뭐 뇌졸중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런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게 맞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안에 이제 암이 좀 많이 있어서 아. 저도 좀 암보험에 집중이 좀 많이 돼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눈으로 보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건강이 어떤지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성우 전문가님은 또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나요? 네, 이게 보험사를 여러 개를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보통 암, 뇌, 심장에 대한 진단비는 이 보험사가 괜찮구나라고 딱 되어 있는데 네. 밑에 이렇게 수술비를 넣어보니까 이게 네. 수술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수술비만 또 따로 떼가지고 네. 보험사를 또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네. 아니 어느 보험사는 연간 1회만 보장한대. 아. 어느 보험사는 뭐 째고 열고 하는 관열만 보장하고 비관열은 네. 또 뭐 반밖에 안 준대. 오. 뭐 특정 질병 수술비가 어느 회사는 34개인데 어느 회사는 70개고 어떤 회사는 100개고 어떤 회사는 오. 120개야. 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일단 우리가 질병이나 상해 수술이 회당 지급되는지 아니면 동일 질병일 때 연간 1회만 지급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네. 관열 수술비, 비관열 수술비를 같이 주는지 아니면 절반만 주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회당 딱 이 질병마다 예를 들어 암 수술비인데 네. 최초 1회만 준다. 뇌혈관 아. 수술비인데 최초 1회만 준다. 네.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돼요. 아. 또 100대, 뭐 120대 이렇게 큰 특정 질병 수술비가 들어갔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잘자잘한 내용들이 여기는 되고 여기는 백내장이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내용들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 이거 다 언제 따져보고 있겠습니까? 너무 복잡하죠. 이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또 약관을 네. 한번 이렇게 한 번은 뭐 냄비 받침, 책 받침 사용하지 마시고 한 번은 펼쳐봅시다. 네, 펼쳐보면 이런 문구들이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새로운 수술 기법이 도입될 때 보상을 합니다. 이 정말 내용들이 중요해요. 예 네. 없다면 새로운 수술을 받으면 보상이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점.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약관이라는 거를 조금 더 친해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약관을 냄비 받침으로 쓰지 말라고 하시고 제가 좀 찔렸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가 오늘 보험 설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참 이 보험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 방법 저희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집중해서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편안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 문자창에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만 적어주셔도 좋고요. 성인 보험, 어린이 보험 이런 식으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